무다지 설전입니다. 오늘은 그 화장품 용기, 특히 펌프나 스틱 용기를 주로 만드는 회사죠. 펌텍코리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2025년 3분기 실적이 조금 주춤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이 회사의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를 던지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펌텍코리아의 성장 스토리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단기적인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성장 가능성이야 있겠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실적 변동성이라든지 비용 문제 같은 그런 위험 요인들을 좀 가볍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제 낙관론의 근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3분기 실적 둔화 가능성은요,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름에는 보통 선케어 제품 수요가 좀 줄고요. 또 휴가철이다 보니까 공장 가동 일수도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계절성 요인이 크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건 역시 핵심 성장 동력인데 이건 여전히 좀 탄탄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4공장은 이미 가동에 들어갔고 곧 완전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펌프 생산 능력이 한 15%나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적 성장이 좀 가시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6공장 증설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증설 자체는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하지만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공장 완전 가동도 빨라야 내년 초 정도로 보고 있고, 육공장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니까 아직은 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거고요. 또 계획이 혹시라도 지연될 가능성도 항상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3분기 실적 부진을 단순히 계절성으로만 보기에는 좀 그런 게 요즘 그 고객사들 주문 단위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별 실적 변동성이 이게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커졌습니다. 혹시 상반기에 주문이 좀 과도하게 몰렸던 영향, 그러니까 일종의 오버슈팅이 있었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주문 단위가 커진 건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 아닐까요? 그만큼 좀 대형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요. 변동성이 커진 건 맞는데 이건 생산 능력이 점차 늘어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자회사인 부국법인 실적도 좀 주목해봐야 합니다. 이 튜브 사업부가 가격 경쟁력이 꽤 괜찮아서요. 요즘 뜨는 신생 인디 브랜드들 있잖아요. 거기서 주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 부국법인 자체적으로도 한 10% 성장은 너끈히 가능할 정도니까요. 또 그 수익성 좋은 스틱 라인 있잖아요. 거기는 증설한 이후에도 계속 풀가동 중이고요. 분기 매출이 한 14억 원 정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선스틱 외에 그라인딩 밤 같은 그런 밤 타입 제품으로 다각화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해외 고객사들 주문도 늘고 있는 추세고요. 해외 주문도요? 네네. 부국법인 성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자회사 그 잘론 내추럴은 올해도 여전히 한 10억 원 가까이 적자가 예상되거든요. 사업 전환 중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잘 안 보이니까 이게 연결 실적에는 분명히 좀 부담 요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역시 수익성이에요. 지난 2분기에 영업이익률이 무려 18%나 나왔는데 이건 사실 좀 상당히 이례적인 수치라고 봐야 하거든요. 회사 스스로도 연간 목표치를 한 14% 정도로 보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요즘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상승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목표치 14%를 지키는 것조차도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가 인하 요구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요. 네, 18%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펌텍코리아는 그 프리몰드 방식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존의 회사가 만들어둔 다양한 금형들을 활용해서 신제품 개발 기간하고 비용을 확 줄이는 방식이거든요. 덕분에 고객사 요구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면서도 어느 정도 가격 협상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일부 신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 인상도 가능했고요. 물론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 목표치인 14% 이상 달성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프레몰드의 장점은 분명히 있죠.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단가이나 압박은 어쨌든 현실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적 변동성 문제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요. 이게 예측이 어렵다는 거는 경영 안정성 측면에서는 분명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요즘은 뭐 유통 채널이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고객사들조차 자기들 판매량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한다고 해요. 이런 상황이면 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칠 가능성이 늘 존재하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연매출이 한 4천억 원 정도인데 회사 내부 목표치는 한 3,750억 원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사이의 간극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실적 예측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성장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건 어쨌든 회사가 생산 능력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는 점, 4공장, 6공장 증설, 그리고 고수익 제품군인 스틱라인이 아주 잘 팔리고 있다는 점, 또 자회사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 그러니까 부국법인 같은 경우죠. 이런 걸 확보하고 있다는 점 아닐까요? 이런 좀 근본적인 성장 기반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한 단기적인 변동성은 저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증설 효과가 정말로 나타나고 또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좀 더 확인하기 전까지는 역시 좀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신규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 법이고 잔로내추럴의 사례처럼 항상 예상대로만 풀리는 건 아니니까요.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펌텍코리아는 이 공장 증설이라는 확실한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또 단기적으로는 실적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속적인 비용 압박과 단가 인하 요구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국 수익성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관건인데 이 부분의 불확실성 때문에 저는 현 시점에서는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도전 과제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하지만 계절적인 요인도 좀 감안을 해야 하고요. 핵심은 역시 4공장과 6공장 증설을 통한 생산 능력 확대, 그리고 견조한 스틱 제품 수요와 성공적인 제품 다각화, 또 부국법인의 안정적인 성장 같은 이런 장기 성장 기반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펌텍코리아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펌텍코리아의 현재와 미래를 놓고 각기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단기적인 우려와 또 장기적인 기대가 서로 교차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3분기 확정 실적이나 또 공장 증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그리고 시장 상황 변화 등을 계속 좀 면밀히 지켜보면서 펌텍코리아의 진짜 가치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의 이런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노다지 썰전이었습니다.